이번 주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군 미국 시장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지금 월가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가 현지 금융권에서 현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미국 주식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이제 매주 금요일 저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생방송이 처음이라 좀 지금 많이 긴장이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뉴욕 월가에 위치한 한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월투가라는 주식 교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 중에 뭐니 해도 한 가지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었습니다. 어제 아주 화려한 데뷔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 코인베이스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생각해 봤을 때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듯이 미국에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시간으로 어제 수요일에 나스닥에서 직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전에 미국 장이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86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거래소인 나스닥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좀 중요한 팩트 몇 가지만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이 됐고요. 9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자 수가 무려 5,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는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베이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을 본다면 한 11.3% 정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에 있는 자산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은 2,2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온 지 벌써 12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 10년 정도는 사실 월가에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의 정부가 워낙 많은 돈을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골드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사상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하나만의 상장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상장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를 포함해서 정말 큰 돈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뮤추얼 펀드, 펜션 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이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베이스의 상장과 함께 그런 투자 기관들도 이제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주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베이스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투자 매력점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압도적인 성장률과 마진율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이제 매출의 96%를 거래 수수료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 매출 자체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20년도에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2021년도 올해 1분기에만 2020년도의 매출보다 무려 40%가 높은 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마진율을 보면은 2021년도 1분기의 EBITDA 마진율이 61%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마진율을 가진 회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펀더멘털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아마도 코인베이스 매출도 많이 올라갈 거고 또 코인베이스 주식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매출의 4%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스테이킹 그리고 크립토 랜딩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길게 봤을 때 이 주식의 업사이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엄청난 성장률과 마진율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투자 매력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장점을 알았으면 이제 단점들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투자자가 꼭 주의해야 할 리스크로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주식을 할 때 이제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도 이제 세 가지 리스크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쟁이고요. 두 번째가 변동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경쟁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내는 평균 거래 수수료가 1.4%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주식을 살 때는 이제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주식과 비교해 봤을 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워낙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경쟁이 심해질수록 수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건 코인베이스의 성장률과 마진율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압도적이지만 이미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봤을 때 스퀘어와 같은 다른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회사들, 투자 은행들 그리고 피델리티나 블랙락 같은 다른 투자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비슷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코인베이스 주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변동성인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잘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매출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2017년도 같은 그런 큰 크래시가 온다면은 코인베이스의 매출도 함께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2017년과 지금 2021년은 굉장히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이 업계에 정말 훌륭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개인과 기관의 비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코인베이스의 자료를 보면은 전체 자산의 80%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었는데 그 비율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가장 최근 분기 자료를 보면은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아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같은 그런 크래시는 올 확률이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리스크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주식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월가에서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예상치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가의 2021년도 평균 컨센서스 예상치를 가지고 코인베이스의 멀티플을 계산을 해보면은 프라이스 투 세일스가 20배, 그리고 EB로 EBITDA가 42배, 그리고 PER이 65배로 수치로만 봤을 땐 굉장히 높죠. 근데 그만큼 지금까지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꼭
좋고 비싸다고는 말을 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들 그리고 리스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가 비쌀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해야 될 때 꼭 감안해 볼 어떤 투자 리스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 현지에 계신 이정엽 애널리스트와 연결을 해봤고요. 오늘 첫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